자,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 언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코드 작성 후에 이제 디버깅하고 실행 결과까지 보는 영상 위주로 한번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은 정보 처리 기능사,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산업기사, 그 다음 뭐 원래 이제 정보 처리 기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위주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내용을 꾹꾹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보 처리 기능사 지금 현재 합격률 2회차 때 1.6% 나오고 막 곤두박질 치고 있죠. 정보 처리 산업기사도 거의 한 27% 나온 걸로 기억하고 정보 처리 기사도 최근에 27%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상당히 NCS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알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 부분 이제 첫 번째 예제로 한번 볼만한 거를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좀 이거 확대를 하겠습니다. 돋보기로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있죠. 네, 이 부분.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샵 include stdioh, 이건 여러분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샵 include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포함시키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포함시키냐면 헤더 파일을 코드에 불러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헤더 파일에 지금 쓰인 게 뭐냐면 stdio.header 파일인데, 이걸 이제 굳이 영어 단어 풀이를 하자면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그래서 헤더 파일 이렇게 쓰이죠. 단어 뜻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표준, 스탠다드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이 담긴 헤더 파일,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줄임말이 되게 많아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참 알고리즘 공부하다 보면은, 문법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줄임말이 많거든요. 하여튼 줄임말을 되게 많이 써요. 영어권 국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줄임말이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인들이 만들었으니 미국인의 문화나 그런 거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줄임말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main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이제 원래는 소스 코드마다 그냥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여기다 원래 보통 뭐를 쓰냐면은 자료형을 쓰거든요. 자료형을 사용해요. 이걸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자료형을 보통 이제 투입을 할 때 int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원칙상으로는 int를 쓰게 되면 여기 반드시 return 키워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return 0. 근데 이제 main 함수가 원래 C 언어에선 최상위단에 속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return 0를 시킨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main 함수에서는 그냥 함수 종료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종료한다, 메인 함수를 종료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런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함수가 종료되는 역할을 하는 게 리턴 키워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int인데, 보통 int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또 많이 쓰는 게 void, 이렇게 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void는 원래 이제 뜻이 그런 뜻으로 써요. void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보통 쓰냐면, 내가
자료형을 정하지 못하거나 딱히 정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void라는 키워드를 이제 이럴 때 쓰거든요. 내가 자료형을 딱히 정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 그리고 그냥 void를 냅다 적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어디까지나 저는 자격증 시험에 초점으로 이걸 이제 시언어를 저는 공부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공부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는 전문가분들한테서 수업을 더 들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요즘에 물가도 물가니거니와 또 그런 수업을 들으려면 또 서울권에 막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시언어 관련된 시중의 서적을 막 구매해가지고 공부를 한 케이스다 보니까 아직 깊숙이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제 선에서는 최대한 내용을 꾹꾹 담아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void를 쓰게 되면은 return을 사용하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void를 쓰게 되면은 함수 내에 return을 사용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정확히는. 물론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깊숙하게 처음에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보통 return 사용 안 해요. return 자체를 아예 적지를 않아요. void로 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 stdio.header 파일이 선언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처음에 뭡니까? printf죠.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printf라는 단어를 입력했는데 여기 무수히 많은 자동 완성 기능이 막 뜨죠. fprintf, 무슨 뭐 fprintf s, printf의 어떤 그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출력 함수들이 죄다 뜨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정육면체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찍혀있는 이 문법들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 얘네들이 그럼 다 함수란 얘기겠죠. 맞잖아요. 이거 함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적으면. 뭐 함수로 뭐 적용되거나 하겠죠. 나중에 쓰다 보면. 맞죠? 그렇게 쓰이겠죠. 맞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우스 커서 갖다 대니까 자동 완성 기능으로 말풍선 쓰잖아요. 그래서 fprintf에 대해서 사용법을 뭐 괄호 안에다가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쓴다. 그래서 파일 뭐 무슨 뭐 링커 뭐 포인터 연산자기고 나오고, 그다음 컨스트 뭐 상수 뭐 몇 번씩 나와. 근데 이런 거는 처음에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함수 유형으로 이게 쓰이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rintf라는 걸 입력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들, 좀 공부를 좀 탐구력 있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함수들을 다 사용해 보려고 할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좀 탐구력이 좋으신 분들은 책에 굳이 언급되어 있는, 시중에 책에 언급되어 있는 건 printf가 제일 많은데, 이 printf 관련된 거 말고도 비슷한 유형의 함수들이 되게 많은데, 야, 이거 하나씩 한번 골라서 한번 써볼까?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구소에서, 아니면 좀 개발 쪽에 좀 심화적으로 나는 모험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함수를 다 써보는 거죠. 물론 그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래볼까라고 그렇게 해볼까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함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여기 언급한 이 함수들, 여기 말풍선에 뜬 이 함수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겠지, 당연히. 얘를 한번 제가 없애볼까요? 자, 이거 슬래시 주성문 2개 입력할 때 원래 슬래시 2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일단 단일 주성문으로 처리해볼게요. 자, 얘가 없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인식이 안 돼요. 주석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석 처리하면은 원래 설명으로 인식합니다. 설명. 그래서 코드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주석 처리라는 게 원래 설명 목적으로 다는 거기 때문에 코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녹색으로 다 변해버리죠. 자, 볼게요. 자, 프린트 F 입력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뜨나요? 말풍선에. 식별자 프린트 F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줄 뜨면서 지금 에러 났죠. 에러 났어요. 이거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거 에러 난다니까. 잘 보세요. 자, 실행해 볼까요, 제가? 자, 여기 컨트롤 F5 눌러서 제가 지금 여기 컴파일하고 뭐 빌드 실행 한 번에 하는 단축키 컨트롤 F5를 누르면 이런 결과가 그 컴파일 결과가 뜨는데 여기 보면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뜨죠. 자, 이거 뭐라고 뜨나요? 안 되죠. 실행 안 되죠.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서 빌드만 해볼게요. 빌드. 여기 빌드 있지 않나? 빌드만 해보자. 솔루션 빌드. 자, 솔루션 빌드만 해도 여기 에러가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rintf가 메인 함수에서 참조되는 확인할 수 없는 외부 기호다. 네, 그래서 한 개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참조가 뭐 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사용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친절하게 또 이거 뜨잖아. 샵 include stdio.h라고 하는 문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다 이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버전이 많이 과거에 6.0 버전, 저는 6.0 버전 세대인데 6.0에서는 이런 말풍선 같은 게 안 떴어요.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옛날 이거 그냥 알고 계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당시 저는 이제 6.0을 처음으로 사용했거든요. 6.0 버전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경험 세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가장 큰 문제가 설명이 안 나와. 설명이 안 나와서 완전 거의 하드 코딩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자동 완성 기능이 막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위 버전을 자꾸 쓰라고 많은 분들이 왜 권하는 거냐면은 이런 어떤 보충 설명 같은 게 잘 나오거든요. 말풍선 기능이 많이 강화돼서 지원되니까 이런 게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코드 작성하기가 좀 수월해진 게 많이 있죠. 자동 완성 기능도 막 되고 하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런 기능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2022 버전인가 이게 방금 실행했던 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 이거지. 여기 지금 내가 헤더 파일 이거 없앴잖아. 헤더 파일 선언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에러 나는 거예요. printf가 안 된다 여기가. 봐봐. printf 정의되어 있지 않대잖아요. 완전 아예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번역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 수많은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printf로 다시 가봐야지. 이렇게 입력하죠? 그러면 여기 무수히 많은 함수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이 헤더 파일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옛날 버전에서 이런 거 안 떴어요. 옛날 고전적인 저 6.0 세대 버전에서는 이런 거 뜨지도 않았어. 자동 완성 없었어요. 지금은 되게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입력을 하겠지. 당연히 괄호 열고 자 printf 출력 함수인데 이것도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단어 뜻풀이 좀 해드릴게요. 프린트라고 하는 건 출력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맞죠? 출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뭘 출력하냐면 포맷. 이게 F가 포맷이라는 게 줄임말입니다. 네, 포맷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건 뭐 하냐면 이제 우리 형태, 뭐 유형, 형태, 이런 걸 찍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값을 찍을 때 값의 형태를 이제 그 결정짓는 게 바로 포맷이거든요. 사실 원래 여러분 포맷이라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나시죠? 왜 그러잖아. 윈도우즈 재설치. 이거 포맷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 이제
포맷이 그것도 포맷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운영 체제를 어떤 걸로 어떤 형태로 재설치할 건지 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맷 그러는 거예요. 그 운영 체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도스도 있을 거고, 맞죠? 도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 뭐 윈도우즈도 있을 거고, 윈도우즈 뭐 10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 뭔가요? 리눅스? 리눅스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글로 적을게 그냥. 리눅스, 유닉스 뭐 등등 되게 많잖아요. 뭐 iOS 뭐 아주 많잖아. 그러니까 포맷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유형의 운영 체제를 내가 선택해서 하드웨어에다가 탑재를 시켜서 이제 설치를 할 거냐 그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맷한다 그런 말이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돼. 맥락을 그렇게 비슷하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맷이라고 하는 건 형태, 유형, 뭐 이제 값의 어떤 그런 형태나 유형을 결정짓는 거죠. 맞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세미콜론 무조건 들어가야지. 자, 이게 printf의 함수 형태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함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소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괄호가 함수의 기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괄호 찍혀 있는 건 다 함수라고 보시면 돼. 자, 세미콜론은 좀 미리 설명드리면 이걸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읽죠. 네, 세미콜론. 얘는 이제 뭐냐면은 엔드 오브 블록이라고도 해요. 엔드 블록. 그 다음에 또 뭐 엔드 오브 블록. 네, 엔드 오브 블록. 끝나는 지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문장이 종료되는 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종료되는 지점. 네, 한 문장을 끝냈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겠죠. 함수는 소괄호가 반드시 쓰인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겠죠. 소괄호 형태가 반드시 쓰이는 게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값을 찍을 건데 이제 사용법이 정해져 있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출력을 하긴 하는데 그냥 3 이렇게 하면 이게 찍히나요? 찍힌지 한번 볼까? 자, 빌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뭐 에러가 없네요. 여기 뭐 실패도 0개고 뭐 에러 난 게 없어요.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 자, 나오나요? 안 나오죠. 뭐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 밑에 있는 얘는 여러분들 그 디버그 콘솔에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D 드라이브 경로, 이거는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진 경로이면서 디버그 창에 우리가 지금 실행한 이 도스 창 있죠. prj2.exe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 실행 파일이 지금 담겨 있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면은 D 드라이브 위에 여기 공백 있잖아요. 공백. 제가 드래그 잡은 자리.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찍히죠. 우리가 찍고 싶은 건 뭐야? 3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찍힌단 말이지. 예. 원래 이클립스에서는 그냥 프린트 비슷한 함수 이렇게 써서 그냥 바로 찍히는데, 그러니까 C 언어가 왜 자꾸 스트레스라고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러냐면, 찍고 싶어도 안 찍혀, 숫자가. 안 찍히잖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3이라는 만약에 정수를 찍겠다.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맷을 결정해야 돼요. 포맷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F라는 의미가 이 포맷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얘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자, 이거 찍으려고 이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쌍따옴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D라고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 대문자 아니에요. 반드시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 이 %D가 얘가 바로 포맷입니다. 포맷. 이 포맷. 정수 타입의 포맷. 정수 타입의 포맷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를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정수 값을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 처리, 이게 원래 이게 보통 우리 쌍따옴표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자,
원래 이제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쌍따옴표가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쌍따옴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따옴표죠. 구분하셔야 돼요. 얘 한 개짜리가 따옴표고, 얘가 쌍따옴표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프라임, 한 개짜리를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쌍따옴표를 더블 프라임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어식 표현법인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더블 프라임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 더블 프라임 안에, 여기에는, 원래는, 포맷도 찍을 수 있지만, 포맷도 찍기 가능하고, 문자열도 표현할 수 있죠. 알고 계세요? 네. 문자열도 표현할 수 있고 포맷도 찍는 게 가능해요. 출력이 가능해요. 포맷 사용 가능하고 문자열 표현도 가능하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럼 이 3을 이제 찍기 위해서 여기다가 %d 해놓고 여기 컴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3이 이제 여기 찍혀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한번 저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F4 실행하는, 원래 한 방에 빌드 컴파일 무슨 실행 한 번에 하는 거, 한 번에 몰아치기 단축키, 단축키가 컨트롤 F4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축키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4 실행 누르면 여기 나오죠? 여기 3이라고 뜨죠? 3이라고 떴죠? 제대로 뜨네. 이제 제대로 뜨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린트F 이제 사용법 예시를 하나 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문자열도 찍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정수는 3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얘도 한번 찍어볼까요? 나오죠. 정수는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금 도스창을 띄워서 이렇게 콘솔 창을 띄운 겁니다. 제가 도스창 그런 얘기 막 종종 하기도 할 건데, 콘솔이 맞는데 보통 옛날 분들은 그래요. 도스창 그래요. 알고 계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d라는 의미가 뭐냐면, %d는 이게 자꾸 대문자가 나오냐? 자,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얘는 원래 데시멀입니다. 데시멀. 그래서 이거를 십진수, 정수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정수도 맞아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겠지. 자연수. 수학에서 배웠던 거. 동의어가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데시멀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임말 되게 많죠.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 공부가 왜 스트레스냐면은 왜 줄임말이 이렇게 많아. 처음에는 나도 이거 봤을 때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어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d가 데시멀이구나 이제 알겠더라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무수히 많은 거를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 줄짜리 코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만 학습할 수 있는 문법 요소나 어떤 포맷 요소나 함수의 어떤 그 사용법이나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금 익혀갈 수 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막 지금 살을 붙여가면서 계속 설명을 막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이 저는 기본 값으로 이제 블랙 디자인을 선택해서 그러는데, 원래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좀 이제 글자 부분 각각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보이드 있죠? 얘 파란색으로 뜨죠? 지금. 맞죠? 이 보이드가 지금 파란색으로 뜨는데, 이 지금 파란색 용어, 파란색 단어는 예약어라고 합니다. 예약어. 이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예약어. 예약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리 사용 용도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미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단어를 예약어라 그래요. 그렇게 써요. 보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어떤 자료형의 형태로 우리가 한 종류로 취급을 하거든요. 보이드라는 자료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용도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약어로는 절대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언급하면 좋겠으나 일단 알고 계세요. 예약어는 원래 말 그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약어라는 게 이게 파란색으로 쓰이고요. 원래 이제 9버전에서 접하게 되면 샵 인클루드 얘도 사실 예약어예요. 따지고 보면 샵 인클루드도요. 이것도 예약어입니다. 이것도 원래 예약어로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말풍선 또 뜨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쌍따옴표 부분의 이 처리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B라고 하는 그냥 A로 입력해볼까요? 알파벳 A를 하나 입력했어요. 자, A를 입력했더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말풍선에 뭐라고 뜨냐면 대괄호 숫자 2라고 뜹니다. 자, 이거를 좀 눈여겨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영어 알파벳은 1바이트거든요. 이게 용량 차지하는 사이즈가 1바이트입니다. 네. 근데 아니 나는 A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왜 2가 찍혀 나옵니까? 지금 이 규칙 잘못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제대로 설명한 거 맞아요. 왜 배열 두 칸을 차지한 거냐면 A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뒤에 저거 생략되어 있어서 그래요. 널 문자. 원래 널 문자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도 표시하고요. 아니면 널 문자 이렇게 있거든요. 널 문자 포함해서 이게 지금 2바이트예요. 아시겠죠? 네,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영어 알파벳은 한 글자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1바이트야. 근데 A를 하나를 이렇게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이게 널 문자가 찍혀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바이트를 차지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로 B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알파벳 두 글자죠? 근데 지금 배열 3칸을 썼죠? 그러니까 널 문자 포함해서 A, B, 널 하니까 지금 3개의 배열 공간을 사용한 거죠? 맞죠? 그럼 지금 3바이트가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여러분들 이 말풍선 뜨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 진짜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코딩 공부할 때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풍선 뜨는 게 되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언급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언급한 거에서 당장은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지금 설명을 꾹꾹 담는다고 넣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코드가 딸랑 지금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여기 뭐 얘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5줄. 5줄인데 이게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나 이게 쏟아져 나오는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줄 아닌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 한 줄, 두 줄짜리를 되게 무시하시면 안 돼. 학습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대괄호 말고 중괄호죠, 이거.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중괄호인데, 이 중괄호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이제 블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스코프라고도 얘기합니다. 스코프. 영역. 그러니까 함수가 동작되는 영역. 함수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스코프, 블록, 뭐 중괄호, 뭐 블록, 스코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얘가 주석이에요. 슬래시 2개. 이걸 주석으로 원래 써요. 이거 주석 처리할 때. 근데 이제 주석 처리가 원래 하나 더 있어요. 슬래시 찍고 별. 이것도 주석 처리예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제 여러 문장으로 주석 처리가 해요. 얘는 이제 한 줄짜리. 예, 얘는 한 줄짜리 주석 처리 가능이죠. 뭐 나중에 또 영상 또 추후에 다시 제가 녹화를 하게 되면 또 자세히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네, 이것저것 막 영상에서 막 씨부리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사실 챕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대로 찍는 게 맞는데 아니 눈이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코드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코드 짜다 보면은 눈이 간다니까. 진짜로. 막 이런 것들 막 눈이 가요. 진짜 그렇게 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뭐 프린트f 함수 여기다 커서 갖다 대니까 뭐 inline, int, underbar, c, 데시멀 뭐 써있고 뭐 printf 그 다음에 const 캐릭터 포인터 연산자 기호에 const underbar 폼에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헤더 파일에 이 코드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저 위에 stdio 쪽 헤더 파일에 제가 알기로는 원본 코드가 거기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헤더 파일 까서 열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수준까지 저도 좀 아직 가기에는 저도 실력이 안 됩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잘 이게 말풍선 뜨는 거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되게 좋은 거긴 하지. 자, 정보 처리 기능사 첫 영상으로 담을 목적으로 시작을 어쨌든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웬만하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봐주셔도 되고 그래도 기능사 준비하는데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 라는 어떤 생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 지금 코드를 제가 간략하게만 지금 본 거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두 번째 영상부터는 좀 순서대로 예제 코드 작성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예제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